1강의 13, 17번 지문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을 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과연 이런 경우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이분법적으로 이걸 구분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기존의 휴머니즘과는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산업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나 여기에 대한 방식, 의미를 다 바꿔놔 버렸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장 큰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나 이 사물 인터넷 등의 발전. 자, 이것이 결국 인간은 타인이나 자, 인간이 아닌 존재. 자, 여기서 인간이 아닌 존재는 결국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바로 이런 과학 기술 어떤 문명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을 인식하는 양상도 달라지면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동일한 관점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자, 인간의 의미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과연 인간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자, 포스트 휴먼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대비가 된대요. 자, 이건 뭐예요? 그냥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인간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죽고 없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본다는데, 자, 이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신체에 기술 문명과 같은 영역을 더해서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포스트 휴먼에 대한 담론으로 기존의 휴머니즘, 자, 이 기존의 휴머니즘은 인간을 그냥 생물학적 입장에서만 접근했단 말이야. 자, 이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휴머니즘을 탐색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기존에 있었던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 휴머니즘은 이원론적 구분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자, 이렇게만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 인간을 정의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그러면 인간이 아닌 존재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인 행위자예요. 그리고 이 만물의 척도이며 세계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휴머니즘 입장이에요. 자, 따라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수동적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가치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의식을 바탕으로 자, 개인의 선택에 대해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자유라는 거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결정권을 바로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바로 휴머니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근대 이후에 등장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도덕성의 윤리 등의 규범적 개념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자, 이것이 자, 독립적이며 이성적인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견해로부터 발생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 혹은 생각하는 이 능력들은 육체적인 영역과는 구별되어 바로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요. 자, 인간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 존재와 구분짓는 결정적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 그 기준이 인간에게는 결국 뭐가 있는 거야? 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정신적인 것, 바로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간과는 반대축에 있다고 보는 게 바로 휴머니즘의 입장이었어요. 자, 반면에 자, 새롭게 등장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이 이해하는 인간의 어떤 본질의 도전에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경계를 탐색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와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인간 개념에 내재된 다양한 위계를 해체시켜버리고요. 자, 위계, 지위나 어떤 계층과 같은 이런 수직적인 어떤 관계, 이걸 다 허물어 버립니다.
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관계. 자, 그래서 인간과 그 다음에 비인간, 바로 어떤 아까 로봇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사이보그 같은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공생을 시도합니다. 자, 더 이상 지금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결국 어떻게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배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공생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지녔지만, 자, 분명히 이거는 뭐하고 공통점이야? 휴머니즘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지만 주변 환경과 과학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자, 이것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자,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자율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수행해야 하는 어떤 역할을 인간에게 묻지도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 어떤 면에서는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상호 의존을 하고 살아가면서 함께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공생의 관계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 및 과학기술적 존재와 연결이 되어 교차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해야 될 게 바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남의 것이 인간이 아닌 것이라고 밀어낼 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되는 예외적이고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인간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생각도 부정합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이죠? 기존의 생각은 휴머니즘의 입장이 된 거죠. 자, 이것도 지금 반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 과학기술의 존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서 인간과 관련된 세계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의 내용이라면, 자, 나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그 유학 중에서 그 하곡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에서 봤던 자, 인간이 지금 이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를 서야 되는 것처럼 그걸 여기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자, 유학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이익을 함께 기뻐하는 이타적 인간형을 의미하는 바로 성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달리 말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전제가 된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는 아니란 얘기죠. 자, 분명히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인간은 독립적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더 내가시면 자, 하곡 정제도에 의해 정립된 이 하곡학은 자,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자, 하곡학에서는 유학 사상인 주자학과 양명학의 입장을 변형해서 올바른 관계 맺음을 주장합니다. 이거 무조건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학문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나름대로 어떤 이론을 펴게 됩니다. 자, 주자학에서는 글을 통해 예라는 자, 실천한 양식을 공부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공부하고 실천해서 몸으로 익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비해 양명학의 입장은 올바른 관계 맺음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 자, 하나는 예를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진정성을 담는 것, 이것을 우선시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모든 행동과 실천의 주체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연스러운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곡학에서는 성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주자학에서 증시하는 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 이건 누구 입장? 아까 주자학적 입장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마음의 진정성도 담는 시도. 자, 하곡학은 결국 다 이걸 껴안고 있네요, 지금. 주자학적 입장과 양명학의 입장을 두 개를 다 같이 껴안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밑에 하곡학에서는
서로 다른 마음이나 행동을 절충하고 받아들이는 습합과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올바른 관계 맺음을 위해 마음의 수양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원래 천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이치가 마음에 습합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이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은 다 모두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자, 만물의 이치나 도덕적 행동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선하다고 보고, 자,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 어떤 선한 정감을 확충해서 이걸 늘려가지고, 자, 선한 마음을 만들고자 했던 맹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이치를 습합하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개인 간의 어떤 관계와 또 사회적 관계, 올바른 관계 맺음을 확장합니다. 말을 되게 길게 써놨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습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바로 가능성이나 바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천하는 것. 자, 그래서 하국학에서는 이 과정을 확충의 관계 맺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자, 확충은 자, 사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선한 감정을 채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채운 마음에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넓히는 것. 여기까지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증의 관계 맺은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마음은 천하와 하나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자, 그것이 결국 올바른 관계 맺음이 되는 거죠. 자, 하곡학에서는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 자, 만물이 한 몸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만물, 이걸 만약에 현대 사회에 집어넣는다면 결국 인간 말고 다른 대상들,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들도 다 하나의 만물 여기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간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본래 지니고 있던 양지를 기르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양지를 길러냄으로써 자, 마음의 어떤 본 바탕을 기름으로써 만물의 존재 법칙인 진리를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과 서로 감응할 수가 있어요. 자, 느끼고 거기에 따라 반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물이 한 몸처럼 되는 것. 자, 마지막 부분. 이 감흥은 각 존재들의 관계성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건데, 만물에 대한 이런 윤리적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자, 이 올바른 관계 맺음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곡학은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도덕성에 기초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인간을 더 우위에 두는 위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좀 차이점이네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이런 위계적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자, 하곡학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위계적 질서까지를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이게 좀 한계고요. 자, 마지막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관계 맺음에 대해 확장된 의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